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북빅뱅 독서클럽의 이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향기를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프랑킨센스라는 향기예요. 이 향기는 이 소나무, 그 송진 냄새 있죠. 제가 예전에 한창 그림을 그릴 때, 그 유화 그릴 때 그 뭐지? 그 이제 기름이 필요한데 그때 그 기름이 아마 이런 향기가 났던 것 같아요. 송진 향기가 나는데 처음에는 좀 되게 싫었는데 한 몇 번 맡다 보니까 2, 3주 정도 지나니까 이 향기가 되게 뭐랄까 좀 사람을 좀 집중력을 높여준다랄까요? 약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좀 뭐랄까 이 뇌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향기가 좋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참 이 경험할 게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조금만 이제 신경을 쓰면은. 자, 오늘 함께 할 책은 이 과학이 빛나는 밤입니다. 제 첫 번째 책인데요. 되게 뭐랄까 하여튼 정말 총력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뭐 이제 거의 쏟아붓다시피 해서 이제 쓴 책인데 좀 사실 너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되게 세세하게 좀 어렵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되게 많이 하여튼 내용이 아니 이거보다 더 두꺼웠어요. 원래 내용은 이게 지금 500페이지가 안 되게 끊었는데 사실은 원래 썼을 때 처음에 한 700페이지인가 나왔었을 거예요. 많이 내용을 쳐냈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75쪽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뇌과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보는 마음속으로 MRI와 뇌과학. 좀 읽어드릴게요. 이 거대한 우주와 지구, 생명을 관측하고 이해하고 그 신비의 감동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담긴 뇌는 물컹거리는 회백제 세포덩어리에 불과하죠. 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뇌라는 물질적 기반에서 어떻게 정신적 작용들이 생겨날까요? 진짜 이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죠.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도 그 빅뱅이 이 과학이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한계죠. 하나의 한계. 여기 이 이상 나가기가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막 뇌가 작용하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이 정신 세계가 생겨나냐. 사랑과 감동, 이 멋진 풍경들 이런 거는 이 뇌의 그 회백질 세포 덩어리랑 어떤 공통점도 없죠. 뭐가 비슷한 점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포 덩어리가 막 뭔가 작용을 하는 건 알겠지만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좀 킁킁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괜찮은데 갑자기 또 이럴 때가 있네. 하여튼 오늘 왜 이렇게 비행기 소리도 자주 들려. 토요일 아침이라서 그런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양해를 좀 많이 해주셔야겠네.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냐. 이 뇌는 그렇잖아요. 뇌가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막 분석을 하는 걸 보면은 어떤 그냥 제가 보기엔 하나의 상관관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이집트에 옛날에 이게 실제로 그랬었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뭐냐면 그 파라오가 새벽마다 하는 게 무슨 일이냐면 기도를 한대요. 해가 뜨게 해달라고. 그러면 좀 있다가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집트 백성들은 이 파라오가 기도를 해서 해가 뜨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상관관계는 있잖아요. 진짜 파라오가 기도를 하면 해가 뜨니까.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아무 상관도 없죠. 그냥 해가 떠야 되니까 해가 뜬다고. 근데 이제 지구가 뭐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하니까 이제 해가 뜨는 건데 당신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뇌과학도 사실은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겠지만 어쨌든 정신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거랑 비슷한 어떤 작용들은 있을 뿐이고,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면 어떤 정신세계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알긴 알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뇌의 어떤 부분에다가 이 전기적 자극을 탁 주면은 뭐 의식이 꺼지기도 하고 의식이 갑자기 켜지기도 하고 무의식 상태로 됐다가 다시 의식 상태로 전환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작용들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이 물질적인 것들이 이런 정신세계를 만들어내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교한 우연일지도 몰라요. 이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인데 정교하게 잘 짜여진 드라마 각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신세계가 생겨나게 그냥 그렇게 짜여진 하나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죠.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지는 아직 못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만 알아낸다면 정신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지 그 관계가 뭔지만 알아낸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죠. 하여튼 이게 이제 그래서 과학의 한계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그 되게 막 이야기를 막 그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이제 현재 뇌과학이 어떻게 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피니어스 게이지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뇌과학이. 이 사람이 이제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 쇠막대기가 뇌에 탁 꽂히면서 뇌를 다쳤는데 이제 죽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뇌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가해지면 이런 식으로 정신세계가 변할 수 있구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다양한 이제 뭐 실험들을 하고 여기 보면 막 뭐 양성자 뭐 스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뇌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죠. 그래서 전 사실 이때 이 내용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뇌과학 쪽으로 뭔가 이 기술이 급속도로 이게 발전을 하면은 어느 정도 뭔가 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의문들 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이 뇌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이 뇌와 마음의 오랜 진화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쉽지 않겠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뇌가 결국에 이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죠. 그냥 진짜 평범한 세포였을 거예요. 근데 이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이 세포가 변화해가지고 이제 뇌세포가 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뇌세포는 하나의 그 분비세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뇌가 그 이제 뇌세포가 다른 그
다른 세포들이랑 막 그 시냅스를 연결해 가지고 그 시냅스를 통해서 주고받는 게 그 어떤 분비하는 물질, 분비된 물질이 다시 흡수되고 그거잖아요. 이제 신경 신호가 이제 전달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뭔가 뇌세포 속에 뭔가 신비한 뭐가 있지 않을까. 얘가 당연히 정신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뭔가 다른 세포랑은 다른 되게 특이한 뭔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지는 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뭔가 분비하고 흡수하고, 뭐 물론 이제 거기에 좀 특화가 되긴 했죠. 특별한 뭔가를 분비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세포가 다 그래요. 원래 역할이 그렇잖아요. 세포는 뭔가를 살려면 뭘 먹어야 되고 흡수를 해야 되고, 또 흡수하고 나면 뭐 노폐물 같은 걸 이제 분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세포들이랑 막 연결되는 것도 그게 뭐 그렇게 특이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세균들도 이 서로 그 뭐지? 그 DNA, DNA죠. DNA를 막 교환하려고 다른 세균들이랑 막 연결돼요. 그리고 관 같은 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관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세균들이랑 막 연결돼가지고 서로 막 그 DNA도 막 교환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다른 세포들이랑 연결된다는 것도. 근데 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거긴 하죠. 막 연결이 많이 되는 거, 신호를 주고받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별게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리고 맞아, 또 그것도 그래. 다세포 생물이라는 거 자체가 세포들이 또 다 어쨌든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큰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수많은 세포들이. 그러면 세포들끼리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실 뇌세포에는 엄청나게 특이한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참 이 책을 읽고 나서 야, 이거는 뭐 이거를 뭐 뇌에 대해서 막 이제 뇌과학자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미스테리를 풀어내는 거는 이 뇌와 물질과 정신의 어떤 그 미스테리를 풀어내는 거는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제가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이제 봤었는데, 그 영화를 또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냥 뇌세포에 대한 어떤 그 물질적인 그 과학적 연구보다 그냥 정신세계의 어떤 뭐랄까, 재미있는 거, 신비한 거, 이런 것들만 연구를 해도 이것도 재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이제 그래서 그 이런저런 생각들, 그게 하나의 이제 공상이죠.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완전 비과학적인 얘기고 전혀 이제 과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맨날 우리가 과학적인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사실 재밌는 건 비과학적인 얘기도 재밌죠. 물론 과학적인 얘기도 재밌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꿈을 꿔보면은 꿈속에도 자아가 있어요. 지금 현실 속의 자아랑은 완전히 다른 자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는 신기하게도 현실 속의 자아를 기억을 못해요. 그냥 난 꿈속의 세상이 전부야.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이 현실 속의 자아는 현실 속의 자아가 만들어낸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꿈속의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꿈속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 우리가 봤던 것들이에요, 다.
전혀 막 새로운 게 막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막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자아가 형성되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현실에 대한 그 기억을 못할까? 네. 신기하죠? 좀 그게 되게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랑 연관돼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건 진짜 좀 더 나아가는 얘기인데, 훨씬 더 비과학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이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걸 전생이라고 하면 되게 뭐 진짜 비과학적인 것 같긴 한데, 근데 표현할 다른 단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초월한 어떤 초현실 세계, 초현실 세계라고 할까요? 그 초현실 세계 속에 어떤 또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가 어떤 만들어낸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아가 초현실 세계에 내가 꿈을 꾸는 거죠. 그 초현실 세계에 내가 꾸는 꿈이 지금의 현실 세계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의 현실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초현실 세계를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꿈속에서 현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현실이 초현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걸 말로 하니까 좀 설명이 약간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우리 딸내미가 자주 쓰는 그 칠판인데 여기 초현실이 있고 여기 현실이 있고 여기 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현실, 여기 초현실 있죠? 여기 맨 밑에. 이 초현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실이 만들어지고 현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꿈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꿈이 현실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현실도 초현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의식은 똑같은 거죠. 바탕이 되는 의식은 똑같죠. 이게 바탕이 되는 의식입니다. 어쨌든 그 꿈속에서 경험하는 의식과 지금의 의식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뭐랄까 이 상위 세계는 하위 세계를 기억하죠.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의 자아가 꿈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현실 속의 자아도 나중에는 이 현실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죽는다면 죽으면 그때 이제 이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초현실의 어떤 자아는 내가 그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했었어 하면서 기억할 수 있지도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그냥 논리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그런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어떤 공통점인데 이 자아라는 게 형성이 될 때 그렇잖아요. 동일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도 그 기억의 어떤 순서나 그 구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아라는 게 형성될 때. 뭐냐면 우리 현실 속의 자아가 현실 속에 이 나를 바탕으로 한 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거든요. 내가 언제 몇십 년 전에 이제 태어났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을 쭉 겪어서 지금까지 왔다. 이게 기억 속에 어쨌든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꿈속에선 제 생각엔 이게 막 다 흩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관념이 그 기억의 어떤 시간적 순서가 완전 배열이 다 뒤엉클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방식의 자아가 생겨나는 거죠.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초현실 속의 자아는 어떨까요? 뭔가 우리 현실 속의 그 기억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구성이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 현실 속의 자아는 초현실에 대한 아이고, 꼬르륵 소리가 나네. 안 들리셨네. 하여튼 그래서 현실 속의 자아는 초현실의 자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어떤 기억의 배열이나 어떤 기억의 그 범위, 또 다른 기억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자각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자각몽을 꿀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꿈속에서 한마디로 깨어나는 거죠. 꿈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깨어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꿈이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채려면 이제 우리가 깨어난 다음에 그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막 적어야 된대요. 막 노트 필기를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꿈속에서 어쨌든 이 현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떤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패턴을 이제 꿈속에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꾸 기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맞아, 이거야. 이게 꿈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꿈을 꿈속에서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그럼 진짜 재밌겠죠. 진짜 인셉션의 세계가 되는 거죠. 막. 근데 저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한번 아주 막 되게 막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냥 시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각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자각몽이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세계는 어떤 하나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세계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되게 허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꿈속에서 허점들을 이제 나중에 깨면 알게 되죠. 그 허점을. 근데 꿈속에서는 그게 허점이라는 걸 모르죠. 근데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도 허점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물질과 정신 세계의 어떤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한 허점도 있고, 빅뱅에 대한 허점도 있고, 우리가 이 현실 세계의 허점들을, 그 한계를 발견해 나가는 게 사실은 자각몽의 어떤 그 단계가 아닐까. 자각몽에 이르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게 또 하나의 꿈이구나. 너무 상상이 나아갔나? 공상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 세상의 허점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러면 이 세계가 물론 이제 세상이 좀 완전히 달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가치관이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무게 이런 것도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막 그 꿈에 빠져들면 되게 괴롭잖아요. 막 악몽도 꾸고 막 그런데, 근데 이건 꿈이야. 언젠간 깨어날 꿈이네. 내가 그 만들어내는 하나의 뇌 속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꿈에 불과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악몽이 아니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게 되니까 거기서 허우적대지 않게 되는 거죠.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내가 뭐 이렇게 어차피 꿈인데 이 꿈을 좀 더 즐기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도 이제 제 창밖에는 막
구름이 막 흘러가고 있고 요새 참 구름이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막 숲도 펼쳐져 있고 차들이 지나가고 뭐 하여튼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풍경이지만 아 이걸 이제 꿈속에서 내가 깨어나서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하면 와 신기하네. 야 이렇게 정밀한 꿈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진 이런 꿈이 존재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하고 보면 뭐랄까 훨씬 더 여행자의 느낌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게 될까. 그래서 전 참 좋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어차피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훨씬 더 편하게 좀 더 감상을 하면서 꿈속에서 자각몽을 하려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꿈속에서 막 허우적대려고 자각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을 더 즐기려고. 뭐 이제 자각몽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도 하더라고. 이제 막 꿈을 조정할 수도 있대요. 근데 뭐 그런 단계는 되게 높은 단계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조정까지는 못하더라도 꿈속에서 내가 이걸 인식을 하게 되면 이 꿈을 훨씬 더 즐길 수가 있죠. 와 진짜 야 이게 꿈이구나. 야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이 현실 세계도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제 비과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좀 더 편안하게 즐겨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추석 연휴에 거의 다 이제 추석 연휴 이미 끝났고 저는 이제 그 이틀을 쉬어가지고 목금을 더 쉬어가지고 이제 계속 연이어서 쉬었는데 그때 이제 연휴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오늘 또 주말 동안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아, 이 세상이 꿈이구나. 초현실의 내가 꾸는 또 다른 꿈이다. 오. 근데 맞아요.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얘기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영상 녹화하는데 용량 제한이 있어서. 네, 그 얘기 뭐 나중에 또 하죠 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너무 열심히 방송할 필요 있겠습니까? 예, 어차피 꿈인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얘기도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이 얘기도 재밌는 얘기인데. 하여튼 주말 동안 한 번쯤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와 신기한 세상이다. 이런 꿈이 가능하구나 하는 느낌으로 세상을 한번 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